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함께 하시죠.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엄청난 수익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가보시죠. 자,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MBA 드리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8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0.5% 하락했습니다. 14포인트 가량 빠졌고요. 2600선은 사수해냈습니다. 자, 코스닥은 0.41% 하락해서 3포인트 가량 빠졌고요. 85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종목 수 260개, 코스닥에서는 526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이랑은 좀 다르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그래도 소폭 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881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795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기관은 1,400억 넘게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간의 미국 시장도 7거래일 연속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커플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갔거든요. 뭐 혹자는 이제 오르는 종목만 오르지 않았냐라고 해서 불평을 좀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지수 단으로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잠깐 쉬어가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의 이 조정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이 정도 조정이면 자연스럽죠.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또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가 참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에 따른 조정은 나타났습니다만 이 정도 조정이면은 괜찮다라고 일단 판단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 조정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또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연출되고 나서 장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강세장 속에서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증권시장에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도 과거의 강세장세에서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 1%에서 3% 종목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특정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장세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발굴에 우리가 사력을 좀 다하셔야 되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이런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강세장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또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 그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잠시 주춤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테마들 위주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대동그룹 관련 종목들이 대동이 이제 포스코랑 로봇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기상어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삼성 출판사뿐만 아니라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외에도 틱톡샵이 한국 진출한다는 소식에 틱톡샵 관련 종목들, 모바일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루 쉬어갔는데 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도체 IP나 팹리스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 계속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익절을 하시면서 연말까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 이제 방망이 짧게 잡자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내일쯤 올해 주식 농사는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액 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장전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네. 기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그렇죠. 시작한다라면 또 개인들이 또 많이 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거래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조금 아직 룸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작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작전 세워보죠. 첫 번째 작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양도세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오르지 않았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양도세 완화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서 완화가 된다면 2차 전지 다시 한번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4% 가까이 빠졌고 LNF도 1%대 하락, LG엔솔도 2.22% 빠졌는데요. 이걸 오늘 좀 이슈 소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면 시장이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락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보면 양극재 관련 종목들 바닥에서 좀 꽤 올라왔었고요. 네. 그리고 엔캠이라든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캠이라든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항상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느 정도 지난번 11월 달에 공매도 중단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밴드권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지 일단 양도세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그쵸.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그래도 양도세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2차 전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2차 전지에 과연 훈풍을 얼마나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랑 직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내년도에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늘어날 수 말씀을 있죠.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전기차 소비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훈풍이 한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또 전기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께 좀 여쭤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시점과 함께 전기차가 판매량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2차 전지 하락세에 좀 직격탄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일단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다소 이제 주춤해지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도 많이 있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또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태. 거기다가 전기 자동차 사용에 대한 어떤 불편함 등을 우리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 그리고 지금같이 추운 한파에서는 또 이제 방전이 빨리 되는 이런 어떤 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등장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가 상대로 약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 역시도 내년 정도에서는 살아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내년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친환경 정책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다시 당선되게 되면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책과 트럼프 정책이 상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IRA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정책 자체가 미국에서 다소 딜레이가 되거나 역시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여전히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주가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 최후로는 미국의 대선까지도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쵸. 이 지표를 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는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한 해였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크게 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쵸.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잠시 후에 우리가 세 번째 작전으로 오늘 자동차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뭐 자동차 그리고 기아, 현대차가 주가 상승이 잘 올라갔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이게 과연 2차 전지까지 좀 수혜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은 좀 있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 150만 대 정도 팔았다고 네. 합니다. 그 이슈만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안 늘어서 그런 거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뭐 팁을 드리자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때문에 중국 쪽 부품을 미국 자동차에 채택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금 못 받게 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께 네. 여쭤볼게요. 아니면 두 분이서 이제 편하신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LFP 배터리 직접 개발한다. 이거 중요하죠. 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오른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내재화. 일단 뭐 배터리 내재화 이슈는 사실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내재화 하더라도 필요한 배터리를 모두 다 전부 이제 충족시킬 정도로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완성차 업체들이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면서 그 분야에 공격적으로 무리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바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할 2차 전지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중국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엔캠이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 쪽이라든지 뭐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캠이랑 솔브레인 홀딩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해액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2위, 3위는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 못한다라고 봤을 때 글로벌 4위인 엔캠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기준으로 2025년부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캠의 시가총액이 1조 원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상승 룸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중국 부품이 들어가는 배터리는 미국의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전액과 분리막을 이야기해 주셨고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엔캠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은 평소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쪽 2차 전지 섹터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종목은 뭐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2차 전지도 매일째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째를 보고 있고요. 일단 워낙에 성장 가치가 있는 시장이고 네. 그리고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섹터들 말고 제가 이제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새롭게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목들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인데 아직까지는 튀어오르거나 강한 그 흐름들은 아닙니다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뭔가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그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기존의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다르게 개별적인 어떤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오늘 석경이 T가 한 3.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도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흐름 자체가 수급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째려봐야 되는 그중에서도 전고체를 조금 유심히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작전명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파도 호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도호. 네. 네. 파도호. 네. 12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덩달아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먼저 지금 반도체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2월 달 수출이 한 2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성장에 약간 전체적인 수출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이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와 승용차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같은 종목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죠. 그런 주력 산업이 매출과 그리고 이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중국향 수출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은 약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급격한 감소는 이제 멈춘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중국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향 수출이 줄고 미국은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꾸준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 2024년 경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PF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성 변수들이 많아서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경기 흐름 자체는 분명히 저점을 찍고 살아나는 조짐들이 급격하진 않습니다만 살아나는 조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견인차가 반도체고 여기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석유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완만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중국이 뭐 경기 살아난다고 하면서 왜 안 살아나 이런 퀘스천 마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유동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왔었던 만큼 중국 경기가 내년 늦어도 하반기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내년 증시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살아나다가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증시를 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와 그리고 석유 제품이라든가 이런 수출 관련주들 작품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2024년 내년 증시를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반도체 계속해서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님께서도 반도체 훨훨 날면 초전도체 된다. 천천히 날아가야 된다. 같은 라고 도체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내년 하반기에 크게 경기가 좋아지면 또 반도체가 그 영향을 선반영할 것 같거든요. 네. 2분기쯤에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1, 2분기부터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업황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해 자동차 섹터랑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았고 내년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까라는 그렇죠. 피크아웃 이슈가 있거든요. 1년 내내 의심했죠. 내년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실제 업황 개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2분기부터입니다. 2분기 이후부터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 개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2025년도가 2024년보다 더 좋아질 여력이 약간 의구심이 든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면 하반기는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미리 이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미리 지금부터 너무 걱정해가지고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는 전략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1.5% 빠지면서 큰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정을 덜 받았던 이유가 사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1.5% 빠졌지만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장은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은 없을까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HBM 칩과 관련해서. 뭐 사실 이제 HBM3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독점했던 부분을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3파전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3D가. 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양분하더라도 크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될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 판가도 계속해서 인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좀 드리면요. 예. 네. 일단 추가적으로 하나만 저도 네. 질문을 하나 더 네, 아예 드려보겠습니다. 하세요. 네.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줄어드는 중국 수출이 좀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반도체가 진짜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아라는 의문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기가 아직 안 좋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그러니까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 자체가 완전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기가 적어도 4에서 5% 정도의 성장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지금 뭐 이제 승용차라든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쪽의 수출이 가장 많이 강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2024년에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반도체 쪽의 수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가격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4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오포라든가 중국 업체들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니까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를 지금 선침해하려고 반도체를 먼저 사놓으려고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은 반도체 디램 그 생산 공정을 이미 이제 일부 폐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증설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증설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디램 가격의 강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고사양의 또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판매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는 분명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훨씬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짜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년 정도에 반도체가 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그렇다면은 한교수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수요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증산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진짜 사이클이 올라가는 여부도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했던 가동률을 정상화시킨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칩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감산을 정상 가동하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2분기 초보다는 더 빨라질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1분기 때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네. 스마트폰 판매량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1분기에 이제 갤럭시 S24 스마트폰 판매량이랑 그리고 매달마다 나오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업황이 향후에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산과 관련된 지표는 아무래도 내년 스마트폰 판매량과 좀 직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진짜 이야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설명 간단하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썰브레인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기존에 계속 후공정 업체들 좋아졌는데 뭐 전공정 업체도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썰브레인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공쟁도 한번 살펴보자. 네. 그래서 솔브레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은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오늘 또 삼성전자 네.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디바이스 쪽하고 CXL 쪽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전. 반도체는 진짜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입니다. 자, 자동차가 이제 기어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정말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부릉부릉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어제의 기대감만큼 오늘 장에서 이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피크아웃이 이미 가격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내년부터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기억나요? 올해 1월 1일, 지난 1월 1일이죠. 1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자마자 6개월 내내 올라갔던 섹터가 자동차였어요. 맞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올해도 1월 1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내년이. 현대차와 기아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분석을 드리면서
이들 종목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다.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당장 주도주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잡아놓고 묻어두는 관점으로는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종목들은 저는 간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자동차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자동차주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한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피크아웃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할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할부 금리가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20%까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자동차 할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11월 달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아의 뭐 EV9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주가가 못 가는 건데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성장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엄청나게 저평가됐죠. 퍼가 4배밖에 안 되는 현대차, 기아라는 종목이 너무나 저평가된 겁니다. 그런 저평가된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이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저평가되고 성장성 있는 이런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극도로 저평가됐고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도 있고 또 성장성도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동차들의 반등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자동차 이 피크아웃 우려는 진짜 좀 잘 사라지고 그리고 자동차의 한 가지 관건은 자동차 섹터가 올라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작년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전기차 밸류를 너무 못 받지 않냐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뭐 내년 정도면 이 전기차 밸류가 내년이 된다고 또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일단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네. 겁니다. 근데 가장 선제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요건은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급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충전하고 싶을 때 어디서든지 충전하고 그리고 충전 속도도 많이 개선되어야지만 불편함 없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뭐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금리 이슈인데요.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에 한 7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배드워치를 보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15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자동차 판매량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진짜 내년에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종목도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명만 이번에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제 아진산업. 아진산업.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진산업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은요? 예, 저는 기아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아 같은 종목들은 잡아놓고 네. 그냥 묻어두시면 다 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 틱톡샵. 이커머스 판도를 바꿀까입니다. 네. 이 틱톡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바로 틱톡샵인데요. 한국 진출 소식에 오늘 광고 테마가 또 상승하는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테마가 테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가진 않겠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내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내년 경기 회복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잘 되게 되면 스마트폰도 이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광고 시장이 살아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게임이 또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광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틱톡샵 하나 때문에 모바일 광고 업체들의 지금 이슈가 오늘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랐지만 네. 내년부터는 아마 모바일 광고 업체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지표로 경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광고비 지출을 크게 줄이죠. 늘리지 않을 겁니다. 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보시더라도 그때 광고 업체들이 광고비를 많이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광고 업체들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그 광고 매출 비중, 광고 지출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핸드폰을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이제 레거시 광고 업체들보다는 모바일 광고 업체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스터디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면 지금은 틱톡샵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1분기부터는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1분기부터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미 지금 광고 업체들 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바일 이 광고 플랫폼 회사들이랑 정통 광고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기획 이런 데로 좀 네. 차이점을 보일까요?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잖아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그쵸.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SNS 마케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NS가 대부분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바일 광고 비중이 지금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참고로 우리 정통 이제 그 레거시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네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아마 광고 시장도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케팅 업체에서도 TV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유튜브 광고를 내는 게 훨씬 더 조회수가 크게 나오고 들인 돈에 비해서 광고 가성비가 효과가 좋지 훨씬 않을까 좋다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모바일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저는 틱톡샵이 주제라고 해서 이게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네, 중국 네. 관련주를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네. 오히려 조금 넓혀보면 이제 모바일 광고 회사 쪽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치즈직, 네이버 치즈직 같은 이슈와 함께 광고 회사들이 확실히 클 수 있는 구조는 좀 만들어졌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뷰코퍼레이션이 좋아 보입니다. 야. 지금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랑 이제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보유하는 업체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틱톡 이슈 때문에 오늘 국내 모바일 광고 업체들이 급등했는데 네. 레뷰코퍼레이션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 치즈직이나 뭐 아프리카 TV BJ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것도 그 개별 BJ들이 다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언서랑 광고주를 직접 연결해주는 레뷰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 종목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넘어가 봤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이쪽 섹터, 이쪽 업종에 대해서 뭐 따로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첨언한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이 광고 시장은 경기 흐름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수 경기라든가 경기가 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흐름도 한 번 정도는 크게 파도를 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도 주가 장기간에 걸쳤고 그런 광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모멘텀이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세를 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장은 아직은 뭐 너무 서두를 필요 없겠습니다만 역시 꾸준하게 보시면서 한 번 정도 그런 업종이 또 업황이 살아나는지 여부를 보시고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또 한번 큰 시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금리나 기대감도 있었고 이렇게 광고 회사들의 업황까지 좋아진다라는 건 우리 경제가 좀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작전 모두 이렇게 완료를 해봤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마로우 스타거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NBA 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사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위 살펴볼게요. 네, 다음 개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가 60% 가까운 수익률을 유지해 두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의 정종택 매니저. 어제는 한 8%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2배가 뛰었습니다. 예. 16.44%.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가 확 점프가 됐는데 어떤 종목일 때문일까요? 순위 살펴볼까요? 자, 3위에 위치한 정종택 매니저의 레뷰 코퍼레이션.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종목이 정종택 매니저의 포트에 있었습니다. 네. 2위 조험수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1위 한규수 매니저의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이렇게 순위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님, 리뷰 어떤 종목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다 반도체입니다. 네, 칩셋 미디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들은 뭐 뺄 만한 종목들이 일단 아닙니다. 계속해서 포트 유지할 거고요. 올해 이번 주 거래일이 뭐 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 나흘 한 해 나흘 동안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시세 한번 터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칩셋 미디어는 여전히 지금 주가가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당지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주가 흐름 자체가 살아있고요. 오늘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상대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중에 가온칩스가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장중 급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NPU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칩셋 미디어는 약간 기간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 후에 2단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집 전략은 아직은 필요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 현재 5.84%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일단 오늘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빠졌던 콘텐트리 중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텐트리 중앙은 오늘 3.62% 빠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1000만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연말 연휴까지 합한다라면 한 1100만에서 한 1200만 돌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봄 그 관객수 1000만 돌파 이슈가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관련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텐츠리 중앙은 조정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또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호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재 언제 터질지 한번 관전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원래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종목인데 일단 그때 응원을 또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그 CXL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CXL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CXL은 뭐 CPU나 GPU, 메모리 간의 빠른 속도로 연결을 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바로 이 인터페이스, 반도체 인터페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 IP 업체 중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고 전반적으로 팹리스 업체들의 설계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온칩스가 아까 수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팹리스 업체들의 설계하는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칩스 업체들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대장주인 퀄리타스 반도체가 좋아 보이고요. 예. 일단 매수가는 43,000원 제시하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 퀄리타스 반도체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가격대가 좀 낮은 종목인데 일단 PCB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PCB 자동화
생산 관련된 핵심 성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인데 지금 이 회사가 기술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PCB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PCB와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수출 일본이라든가 독일에다가 수입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수출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가고 있어서 PCB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역시 온디바이스 AR 관련주로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온디바이스 AR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프리미엄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매출,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설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올해 연말과 더불어서 내년 이후에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에너텍 그리고 이제 뭐 대덕전자라든가 또 뭐 중국의 이제 펀딩 같은 그런 대표적인 PCB 업체들과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PCB 쪽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아직도 주가가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주가는요.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시세다운 시세가 거의 못 냈던 종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앞에서 올라갔던 시세가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중기 2단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눌림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종가가 4,155원입니다만 뭐 쫓아가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말고 또 밀릴 때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저가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매수가 4,000원 네. 말씀드리고 목저가 5,0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은 태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생소한 종목,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600원인데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태성까지 넣으시면 포트 안에 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태성이 기판에 관련된 이 설비를 만드는 회사긴 그쵸. 하지만 기판만 3개거든요. 그렇죠. 심태 마지막 타는 대덕전자. 기판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자체가 이제 PCB로 해가지고 패키징화되기 때문에 네. PCB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올랐고 나서 대정주가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얘네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이쪽 패키징 관련주들, 예. 그 비판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음 달에 갤럭시 S24가 발표가 되는 부분이 아마 기폭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규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연말 앞두고 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가야 될 종목들 제가 무료 방송에서 꼼꼼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8시 백일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밴드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했고요. 녹화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만한 유망 종목과 그리고 이제 대장주를 이제 공개를 드렸는데요.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그 녹화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역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청취하셔가지고 종목들, 전략들 분명히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내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